성정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독해 활동지는요, 한비자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하려면요, 정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 뉴스 보면은요, 정치 관련된 뉴스를 보면 어떤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큰 크기의 이러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소프트웨어겠죠. 이런 것처럼 정치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영 방식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한비자는요, 예전 아주 오래전 중국의 아주 예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비자는요, 전국시대, 전국시대, 뭐 단어풀이에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나라지만 예전에는 여러 나라로 이제 쪼개져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시대가 전국시대였습니다. 자, 그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국 철학사에서요, 법가의 집대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법가는 이렇게 한비자가 주장했던 어떤 정치 철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많이 봤던 한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형법, 뭐 민법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법을 얘기합니다. 자, 집대성은 여러 가지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거를 집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전국시대 마지막 즈음에요, 진나라는 한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자, 이로 인해서 한나라가 겪어야 했던 전쟁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비자는요, 전국시대 국가들 사이에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자, 통일에 의한 평화를 기대를 했답니다. 자, 이 전국시대 때는 한 7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7개의 나라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비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요, 또한 강력한 전제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이 전제군주가 무슨 뜻이냐, 여기 나오죠. 전제정치를 하는 군주래요. 그러면은 전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테고, 여기 뭐 쭉 단어가 뜻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전제도 옆에 단어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처리하는 걸 이제 전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국 전제군주란 이야기는 군주의 힘이 아주 막강한 그러한 국가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전제군주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바로 법과 세와 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군주가 신하를 포함한 백성을 통제하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이고요. 자, 형법적인 측면이 강해서 군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신하가 집행을 합니다. 자, 요거를 법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백성을 통제하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법이 있죠.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법은요, 세를 바탕으로 군주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 우리가 항상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똑같이 적용받지 않고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 분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세란, 군주라는 자리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제군주, 그러니까 군주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을 이제 신하에게 이제 법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술입니다. 이 술이란 무엇이냐? 이 술이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처세술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처세술은 인간관계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 이런 걸 이제 처세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술은요, 뭐 계략, 뭐 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술이란 군주가 신하들을 지배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지배를 했느냐? 자, 평소 신하들의 언행은요, 말과 행동입니다. 자, 언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슴속에 넣어두고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술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신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놨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근데요, 이 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신하들이 이 술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선생님이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신하가 어떤 말이나 행동하는 거를 유심히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제 벌을 내릴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 신하가 이제 내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신하가 이제 고지그대로 이제 보여주지 않고 이제 속이거나 이렇게 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한비자는요, 이 군주가요, 법과 세, 술 이 세 가지로 나라를 다스려야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자, 부강한 국가는 잘 사는 국가입니다. 자, 한비자는 이러한 통치 철학을요, 스승인 순자에게 배웠는데요. 자, 순자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요, 우리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과연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라고 해서 착하게, 모든 본성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에 의해서 악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성악설처럼 사람은 태어났을 때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동물과 다를 게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성악설이고, 이제 뭐 무의자연설이라 뭐 이제 뭐 다른 설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사람은 태어나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 본성이 결정된다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비자는요, 이제 스승이 순자에게서 성악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인 순자는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려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대요. 자, 그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라는 걸 주입을 하면, 예는 예절이겠죠. 예절 이런 거를 주입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치를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예절을 바탕으로 한 통치를 주장한 게 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한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비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순자와 동일하게 생각을 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할 리가 없다. 그래서 교화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자, 교화 가능성은 악한 사람이 이제 뭐 예를 통해서 잘 가르치고 하면은 선하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비자는 그럴 리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건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사사로움을 찾아내서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순자와의 차이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한비자의 사상은요, 한비자가 한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비자를 침략했던 진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죠. 그리고 진나라의 첫 번째 왕제가 바로 진시황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진시황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진시황제, 만리장성 이런 거 떠오르죠. 중국 최초로 이제 통일한 국가였습니다. 진시황제, 뭐 불로불사, 늙어도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모든 신하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막 백방으로 막 내보내가지고 뭐 불로불사할 수 있는 약을 찾아와라 이렇게 했던 사람도 진시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진나라는요, 너무 융통성 없이 법을 적용해가지고요, 일찍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법이라는 것도요, 사람들마다 사실은 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융통성 없이 적용하다 보니까 나라가 몰락하게 됐대요. 자, 전국시대처럼 각국이 전쟁을 일삼으며 각축을 벌이던 시절에는요, 법과 세와 술로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필요했는데 진나라에 의해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되면은 사실은 군대나 이런 게 크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왕조에서는 한비자의 사상 대신에 이 유가 사상을 새로운 통치 철학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유가 사상은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공자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육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이러한 사상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육아 사상이 도입된 이후에도요, 한비자의 법치주의 영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서요, 중국의 통일 왕조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철학이 필요하고요, 한비자는 이러한 법에 의한 통치가 중요하다고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나중에 이제 생활하면서 한비자라는 말이나 혹은 법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불현듯 떠오르는 특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선생님이 초성을 잘못 제시했어요. 자, 중국에서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7개의 제후국들, 제후국은 그냥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패권을 다투던 시대를요. 자, 여기 선생님이 잘못 썼죠. 지은, 니은이 아닌데 지읒 기역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걸 이제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럿이 모아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종합했다. 자, 한비자가요, 법가의 사상들을 다 모아서 법가를 집대성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3번, 국가의 권력을 장악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자, 군주는 군주인데 어떤 군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바로 전제군주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 자, 이거를 언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언행일치라는 말도 있죠. 자, 5번입니다. 나라가 재정이 넉넉하고 군사력이 강한 거를 자, 부강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국강병 이런 말도 쓰죠. 자, 부국강병이라는 게요, 부자가 이제 부자할 때의 그 부자예요. 자, 그리고 강한 뭐 이제 강하다라는 뜻이죠. 자, 6번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악으로 본다. 그리고 도덕적 수양은 교육을 통한 후천적인 습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설. 앞에 있는 것만 봐도 알겠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으로 보는 것. 이거는 성악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착하다라는 걸 보는 거는 성선설이 되는 거고요. 자, 7번입니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본성이 악했는데요. 이걸 이제 이제 예절로서 잘 가다듬고 하면은 선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교화라는 말을 쓰는데 한비자는 이 교화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본 겁니다. 자, 8번 공자의 학설과 학풍을 따르고 연구하는 학자나 학파. 이거를 이제 유교라는 말로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역시나 이러한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것도요, 다 이런 유교 사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시대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비자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7개의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이 7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보다는 한비자는 어떻게 하기를 바랐습니까? 바로 자, 통일에 의한 평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거 7개로 나뉘어져 있어봤자 평화 유지되지 않는다. 빨리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낫다 라고 주장했던 게 자, 한비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한비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법은 이미 제시를 했어요. 법은 백성을 통제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따르는 구체적인 규칙을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 말고 세와 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는 무엇이냐? 세는 결국에는 어떤 세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세 기운이 강하다라는 건데 이 기운이 누가 가진 거냐? 바로 자, 군주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세입니다. 자, 그러면 술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이 술은 어떤 꾀, 계략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평소 이건 좀 길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신하들의 언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걸 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한비자가 있고 그의 스승인 순자. 공통점은 둘 다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건 공통점이겠지만 차이가 있죠.
스승인 순자는 이제 성악설을 타고 나서도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본 거고 한비자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자, 교화 가능성을 부정함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한비자가 되는 거죠. 자, 교화라는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들어가는 교도소 이런 데 들어가면 많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교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한비자의 영향을 받은 진나라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있었죠. 한비자가 주장했던 법치주의를 너무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적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너무 융통성 없이 법을 적용해서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자,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그림은요, 실제 이제 전국시대 때 나와 있던 7개의 나라의 세력 지도입니다. 자, 진나라는 요 끝에 있죠. 이 진나라가 나중에 이게 다 이제 통일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요 한비자가 있었던 곳은 이렇게 작은 한나라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쓰는 거는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한나라의 왕이라면 어떠한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할지 자신의 생각을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철학은 다 달라요. 뭐 나도 한비자처럼 강력한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인간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된 철학을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요, 요 다음 활동에서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비자의 어떤 관련된 영상 한 짧은 거 2가지 정도를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재밌고 더 좋은 독해 활동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초나라 장왕이 긴급히 태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비가 내려 태자는 수레를 탄 채 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초나라 법에는 내궁 안까지 수레를 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자殿下，请下马。你难道让我堂堂太子殿搜随而至？太子殿下，这皇宫有皇宫的规矩，任何马车不得进入。我堂堂太子殿呀，谁管得了我？太子殿下，得罪了。你 태자가 끝내 들어가려고 우기자 관리는 아예 수레를 부숴버렸습니다. 태자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태자는 아버지인 장왕을 찾아갑니다. 태자가 왕한테 가서 울면서 저 정리를 죽여달라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있을 때 그 자는 내 법에 따라 다 지켰고, 지금 태자가 후계자지만 태자한테도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정말 나에게서도 공정하고 그 후계자에서 공정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모범이다. 그런 이야기죠. And this is just one of many episodes in the Hanfeize and many stories where the Hanfeize tells us and describes how law is the ultimate standard. The station of a person in social hierarchy doesn't play any role. Everybody is actually considered equal before the law. In some ways, this is a very attractive lesson.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 society, we really believe in equality. You know, whether it's the prime minister or an emperor of a state or, you know, somebody who cleans the toilets. Everybody should be treated equal before the law. So this is a value we believe in. 法不阿贵，生不挠取。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급이나 존귀, 신소, 재산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면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비자가 생각한 법 적용의 또 다른 원칙은 신뢰입니다. 진날의 법과 사상가 상황은 어느 날 도성 남문 앞에 약 10m 정도의 나무 막대기를 세우도록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다 모인 데서 나무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것을 저쪽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옮기면 10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옮겼죠.10斤呢，当时1斤等于20两白银，那么10斤呢就是200两白银。这个在当时来说那是很大的一笔数字了，但是人们将信将疑，就哪有这样的好事啊？结果他一看人们在犹豫的时候，加大这个赏赐力度，说奖50斤，50斤就相当于1000两白银。 나무 막대기 하나 옮기는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금이 걸린 것입니다. 이때 어떤 할 일 없는 남자가 나무 막대기를 북문으로 옮깁니다. 뭐 어차피 그리 힘든 일도 아니니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就从南门把这个三藏之墓移到了北门，结果他真拿到了50斤。那么通过这个故事，就使得秦国的民众当时就相信商鞅言出必行，他说的就能做到。因为你看，他说从南门把这个三藏之墓移到北门，能赏50斤，他说到了，他说到。 也做到了，那么他以后在政治实践之中提的任何法令，他也能说到做到，从而确立起公信力来。